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유로 2016 16강, 2018 월드컵 16강이란 다소 아쉬운 성적을 뒤로하고 부활을 다짐하고 있는 무적함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0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19년부터 2년 동안의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우나이 시몬입니다. 스페인 골키퍼 하면 지금까지 누구나 대야를 떠오르지만 의외로 그가 2년 동안 선발로 뛴 경기수는 단 7경기, 경쟁자로 떠올랐던 케파가 몰락하면서 스페인 골키퍼 주전자리를 낚아챈 선수는 우나이 시몬이었습니다. 2019-20 시즌 마침내 빌바오의 주전 선수로 올라선 시몬은 주전 선수가 된 후 리그에서 눈부신 선방으로 단숨에 스페인 국대 콜업을 받는 위치에 올랐고, 엔리케 감독은 주저없이 그를 2020년 선발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23살인 그는 2020년 대부분의 A매치에 나섰고 2021년 A매치까지 주전골로 나서는 중, 순간적인 반응과 선방은 준수하지만 아직 경험 부족으로 종종 대형 실수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호세 가야입니다. 라리가 최고 수준의 레프트백인 알바가 스페인 국대에서 2년 동안 뛴 경기는 공교롭게도 4경기, 풀백이 끊임없이 뛰어야 할 포지션인 것을 감안하면 알바의 출전 빈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1995년생 가야가 10경기를 소화하면서 세대교체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모습, 공격수 출신으로 공격 본능이 매우 뛰어난 가야는 체력적인 우위를 정점으로 내세워 스페인 국대에서 많은 출장 시간을 보장받는 편입니다. 2020-21 시즌 폼으로 따지면 호르디 알바와 가야가 서로 쟁쟁한 만큼 2022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스페인 국대 왼쪽 자리를 두고 2021년 가장 치열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토트넘의 레길론과 아직 국대 데뷔도 하지 못한 라이프치히의 앙헬리두가 끼지도 못한 이유이기도 하죠. 오른쪽 풀백에는 마르코스 요렌테입니다. 2021년 페드로 포로가 스페인 오른쪽 국대로 데뷔했지만 역시나 오른쪽 자원으로 아쉬움을 남깁니다. 세르지는 근육 부상으로 한참 좋은 분위기를 놓치고 말았죠. 든든한 오른쪽 풀백이었던 카르바알은 부상으로만 반년 가까이 국대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립니다. 카르바알은 국대 데뷔 후 부상으로만 A매치 32경기나 뛰지 못하며 베스트 11 선상에 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나바스마저 노세와 부상이 걸림돌이었고, 아스날의 베일리는 팀에서 방출 위기라 얘기도 꺼내기 민망한 수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스페인 국대 오른쪽 풀백의 구원자로 등장한 것이 바로 마르코스 요렌테입니다. 소속팀 아틀레티코에선 미드필더지만 국대에선 풀백까지 두루 소화 가능한 멀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파우 토레스입니다. 노장 라모스의 파트너로 경쟁 중인 두 선수, 맨시티의 2001년생 에릭 가르시아와 비아레알의 1997년생 파우 토레스. 이 경쟁의 균열이 생긴 시점은 2021년 3월 A매치에서 파우 토레스가 근육 부상으로 스페인 국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페인이 A매치에서 그리스, 조지아, 코소보전에서 도전을 면치 못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세 팀에게 4골을 내주면서 파우 토레스의 가치는 상승을 했고, 빌드업이 강점이었던 가르시아는 평이 하락합니다. 이니고 마르티네스도 가끔 뽑히고 있지만 더 먼 미래를 그리고 있는 스페인은 젊은 센터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 토레스가 라모스에게 유련한 노하우를 넘겨받고 있죠. 두 번째 센터백엔 세르히오 라모스입니다. 피케가 국대 은퇴했지만 1986년생 백전 노장 라모스는 여전히 국대에서 주전 센터백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A매치 180경기를 소화하면서 유럽 선수 역사상 가장 많은 A매치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중, 2022 월드컵이면 5번째 월드컵을 맞이하게 될 라모스지만 이제 후계자도 생각을 하면서 국대에서 출전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리더십은 레알이나 국대에서나 꼭 필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죠. 2년간 스페인 국대는 41명이나 되는 선수를 선발했지만 라모스만큼 많은 경기를 치는 선수는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힘든 시기에도 그는 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과거 레알 선수들이 대거 뽑혔던 것과 달리 비교하면 현 스페인 국대에서 라모스 말고 레알 선수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분명 많지만 기량면이나 노련함, 리더십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라모스가 있는 한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스페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세르히오 부스케츠입니다.
스페인 국대 전술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중요한 전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부스케츠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왔고 바톤은 자연스럽게 맨시티의 로드리에게 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 1988년생 부스케츠가 근소하게 주전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챔스 3번, 월드컵, 유로 등 많은 우승을 다 경험을 해본 부스케츠는 국대 경기만 122경기를 뛴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화려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탁월한 기본기와 볼 소유 능력을 유지해 스페인의 점유율 축구의 근간이 되었던 선수였죠. 요 근래 몇 년 동안 부스케츠가 탈장과 팀 사정으로 많은 욕을 먹은 건 사실이나 스페인 국대에서 패스의 시발점 역할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에는 페드리입니다. 이니에스타, 사비로 이어지던 황금 중원 세대가 저물고 새롭게 등장한 2002년생 페드리는 2020년 9월 라리가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반년도 안 되어서 국대에 승선한 그야말로 초엘리트입니다. 4-3-3 전술에서 주로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그는 스페인 국대에서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 연결고리까지 소화하면서 국대 엔리케 감독과 바르사 쿠만 감독 모두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적극적인 어린 선수 기용에 있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선수인 페드리는 아직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지만 다니 세바요스나 알칸타라보다 더 기용할 가치가 크다는 게 장점. 2021년 폼으로 따지면 스페인 선수 중 가장 창의적인 미드필더라는 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코케입니다. 유로와 월드컵을 앞둔 스페인이 다소 뎁스와 퀄리티가 아쉽다는 평이 있지만 이를 채워줄 선수 코케가 있습니다. 라모스가 은퇴를 하면 차기 스페인 국대 주장으로 유력한 그는 2013년 국대에 대비해 이제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케가 폼이 안 좋았던 2019년 국대에서 잠시 멀어졌었고 이때 레알 베티스의 카날레스와 나폴리의 파비안 루이스가 스페인 국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간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코케의 폼이 급격히 오르면서 2020년 반전이 일어납니다. 2년 만에 다시 국대의 모습을 드러낸 코케는 독일을 6-0으로 대파하는데 중원의 사령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인 파비안 루이스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해 국대 주전으로 2021년을 보냈고 2022 월드컵까지 전망해 봤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중원 볼 회전에 가장 중요한 지분을 맡고 있습니다. 왼쪽 날개에는 다니 올모입니다. 라리가에서 눈부신 재능을 터뜨리고 있는 1997년생 오에라사발은 왼쪽 측면 윙뿐만 아니라 오른쪽과 때론 전방 포워드까지 두루 소화 가능한 자원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에이바르에서 발군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브리안 힐과 바르셀로나의 천재적인 재능 안수 파티까지 젊은 공격수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가운데 왼쪽 측면 주전자리에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입니다. 크로아티아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성장한 그는 프로 무대 5년을 경험을 하고 폭풍 성장 후 2019년부터 스페인 국대 자원으로 등장 중입니다. 2019년 이전 주전 선수였던 이스코가 국대와 클럽에서의 프락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후계자로 여겨졌던 아센시오, 오에라사발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 다니 올모는 라이프치히 나겔스만 감독의 핵심 전술로 뛰고 있고 스페인 국대에선 짧고 정확한 패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쉬운 부분. 오른쪽 윙어에는 페란 토레스입니다. 스페인의 왼쪽 측면이 풍부한 자원들이 넘치는 반면 오른쪽은 페란 토레스가 독점을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페란 토레스는 소속팀 맨시티에서 스탈링과 마레즈에 밀려 주전 선수로 보기 힘들지만 스페인 국대에서만큼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내뿜고 있는 중. 특히 2020년 11월 독일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독일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전 스페인 선수들의 이른바 패싱 축구를 벗어나 전혀 스페인스럽지 않은 과감한 슈팅과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준 것이었죠. 아쉬운 건 분명 잠재력이 있지만 소속팀에서 적은 출장으로 경험치를 못 먹고 기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페인 축구 팬들은 그에게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알바로 모라타입니다. 스페인의 항상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온 원톱 공격수 자리엔 모라타가 공고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로드리고 모레노가 경쟁자로 있었지만 리즈 유나이티드 이적 후 골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사실상 모라타가 찰밥통인 수준. 원톱으로의 득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비드 비아 이후 디에고 코스타가 등장을 했지만 이선 자원들의 득점에 의지했던 게 스페인의
역사였으니 말이죠. 라리가에서 제라르 모레노가 25경기에서 19골을 터뜨리면서 분전 중임에도 아쉽게 모라타의 백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팀과의 경기에선 확실히 양악 능력을 갖춘 그지만 말입니다. 작은 육각형 선수인 모레노가 원톱 전술과 안 맞는 것도 아쉬울 따름이죠. 그렇다고 모라타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공격진 중 연계 포스트 플레이까지 능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세대 교체를 진행하며 여러 부침을 겪고 있는 스페인이 메이저 대회 3연속 실패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과거의 무적함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를 대표하는 수비수 5명 중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선수로 팀 수비 전술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